1월 2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화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스님은 법성계를 독송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 전 총리의 민주화 열정으로 온전한 민주주의가 꽃피우길 발언했습니다. 갈등과 불평등, 정신적 불안이 세계적 화두인 가운데 불교의 지혜로 인류 공동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인도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불교도연맹 IBC가 세계 각국 불교 지도자와 학자, 전문가를 초청해 제2회 국제불교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BTN 불교TV는 올해도 국내 언론사로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일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불교종립동국대학교가 참배객을 안내하고 교리 이해와 간단한 정보 안내까지 가능한 한국 최초 AI 스님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법명이 해안인 해안 로봇 스님인데요. 새로운 전법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획보도 부탄 불교의 길을 걷다 마지막 순서. 오늘은 부탄의 상징적인 기도처 절벽이 탁상사원과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치밀학 황사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민주화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스님은 법성계를 독송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는데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인물로 고인을 추모한 진우 스님은 그 뜻이 후세에 이어져 온전한 민주주의가 꽃피우길 발언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전에 헌화하고 삼배를 올립니다. 차분한 목탁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법성계가 빈소를 채우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이 전 총리 장례 이틀째인 어제 진우 스님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불교적 예우로 고인을 추모한 진우 스님은 유가족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빈소를 지킨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인사를 나누며 애도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진우 스님은 이 전 총리 재임 당시 나라의 번영을 위해 담론을 나누는 등 고인과의 생전 인연을 떠올리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말 애통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인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셔서 헌신을 하셨고 또 그거를 현실 정치에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전 총리의 민주주의 정신이 후세에 계속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후세들이 이러한 이해찬 전 총리님의 뜻을 유지를 잘 받들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온전한 그런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전 총리는 생전 총선을 앞두고 불교계를 찾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지혜를 구했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불교계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민주화운동 시절에도 스님을 찾아 내적 안정과 지혜를 구하는 등 불교와 교류를 지속했습니다. 6년 전 민주당 대표 시절엔 당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불교계의 화합 정신에 따른 남북 교류 사업에 관심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불교와의 인연이 작지 않은 민주주의 거목의 별세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종단 종책 사업 1000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총동문회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1000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큰 마음을 내준 데 고마움을 전하고 부처님 바로 모시는 일에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동문회장 동진 스님은 기금 전달이 마중물이 돼 더 많은 동참이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성노 스님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며 덕관 스님이 제기한 소청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27차 회의를 열고 은혜사 본사 주지후보자 선출 관련 소청의 건에 대해 논의한 다음 2월 2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소청서, 덕관 스님 제출 자료, 성노 스님 제출 자료, 중앙선관위 법률자문 의견서, 총무원 법률자문 의견서를 종합 검토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간사 무일 스님은 선거법에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법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기 회의 때 증거 조사를 위한 진술과 양측 당사자인 덕관 스님, 성노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등과 불평등, 정신적 불안이 세계적 화두인 가운데 불교의 지혜로 인류 공동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인도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불교도연맹 IBC가 세계 각국 불교 지도자와 학자, 전문가를 초청해 제2회 국제불교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BTN 불교TV는 올해도 국내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일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바라트 만다팜 국제 컨벤션 센터. 전통 가사를 입은 스님들과 각국 대표들이 인사를 나누며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조계종과 태고종, BTN 불교TV 등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를 잇는 40개국 800여 세계 불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지난 25일까지 이틀간 열린 세계 불교도 연맹의 제2회 국제불교 정상회의. 세계 각국 스님과 불교 지도자, 학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사회 갈등과 불평등, 정신적 스트레스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계 평화의 상징 달라이 라마 존자의 메시지가 대회 시작을 열었습니다. Today, we are seeing a growing interest amongst many people in Buddhist principles. Scientists too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Buddhist philosophy, particularly its insights into the nature of mind and emotion.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집단지혜, 하나된 목소리, 그리고 상호 공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와 자비, 지혜를 바탕으로 개인 수행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 불교계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This conference will be a historic turning point, restoring the spirit of the great compassion of coexistence and shifting the paradigm of human civilization from conflict to harmony.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modern era,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s spreading Sun meditation.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역시 국제불교연대의 가능성을 체감했다고 밝혔습니다. IBC 불교협회가 잘 형성이 돼서 세계적인 불교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칭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갑니다. 회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평화를 위한 집단지혜, 불교적 기업가 정신과 바른 생계 불교와 과학, 의료, 지속 가능한 삶, 디지털 시대의 불교 교육, 승가 공동체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불교 언론사 가운데서는 BTN 불교TV가 유일하게 공식 초청받아 회의 전 일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구혜리 BTN 불교TV 국제협력팀장은 회의 후 열린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불교의 역할을 피력하고 국제 불교계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나란다 대학 총장, IBC 회장 등 인도 불교 주요 관계자와 국제 교류, 불교 미디어의 역할 등을 주제로 인터뷰와 교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The situation which we face today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we live, all of us, wherever you are, whether it's in Korea, India, Japan, China, US, whatever it is,
humanity is going through a lot of difficult and challenging times. So we found that in Buddha's teachings and his philosophy. 올해 제2회 국제불교 정상회의는 세계 불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존의 길을 함께 모색한 국제적 연대의 장으로 불교가 인류 공동의 과제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양조근입니다. 불교종립 동국대학교가 참배객을 안내하고 교리 이해와 간단한 정보 안내까지 가능한 한국 최초 AI 스님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법명이 해안인 해안 로봇 스님인데요. 인터넷이 없는 산속에서도 사용 가능해 새로운 전법 모델이 될 거라는 기대를 모읍니다. 배수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저는 로봇 세상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성불을 꿈꾸며 봉은사에 찾아온 해안 로봇 스님입니다. 사람의 팔과 비슷한 형태를 한 로봇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합장은 왜 하는지, 관세음보살은 누구인지 여러 질문에도 막힘없이 척척 답변을 내놓습니다. 동국대 AI 안전로봇 혁신연구센터가 개발한 한국불교 최초 세미 휴머노이드 해안 로봇입니다. 그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이런 불교 쪽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향후에 이런 로봇들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제 법명 해안을 따서 해안 로봇이라고 지었습니다. 1년여 연구 끝에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해안 로봇은 불자 감소와 청년 전법이라는 시대적 화두도 담고 있습니다. 해안 로봇은 사찰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길 안내는 물론 불교 상식, 행사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달리 로봇 내부에 소형 언어 모델을 탑재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산속에서도 빠른 응답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2개 국어에 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향후 일본어와 중국어 등 외국인을 위한 기능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레그 타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엣지 디바이스라는 걸 이 로봇 자체에다가 심어가지고 그 작게 만들어서 그걸 거기에 담아가지고 하면은 0.1초에서 길어봐야 2초 내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협업을 거쳐 기존에 정리되지 않은 수백여 불교 용어를 데이터화하고 로봇에 탑재해 불교학과 로봇공학의 융합이라는 의미도 큽니다. 이 공학과 저는 인문사회 쪽하고 융합하는 거를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AI 급속한 성장과 함께 새로운 로봇이 진화되고 추론하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구 감소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에서 5년 뒤 상용화를 목표로 해안 로봇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동국대 AI 안전로봇 혁신연구센터. 연구센터는 초중급 선명상 교육이 가능한 이족 보행 로봇 개발을 대원력으로 새 시대에 맞춘 새로운 전법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부탄에서는 불교가 국가 운영의 철학이 되고 국민에게는 일상에서 신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획보도 부탄 불교의 길을 걷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부탄의 상징적인 기도처, 절벽위 탁상 사원과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치미락항 사원을 소개합니다. 절로 가는 길이 곧 수행이고 기도가 삶이 되는 부탄 불교의 현장,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름과 절벽 사이 하늘에 매달린 듯한 사원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장엄한 기운이 방문객을 압도합니다. 부탄 파루계곡 절벽 위 해발 약 3,120m에 자리한 이곳은 부탄 불교 순례의 정점으로 불리는 탁상 사원입니다. 8세기 불교를 처음 부탄에 전한 파드마 삼바바가 호랑이 등에 올라 이곳으로 날아와 명상하며 악령을 제압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 17세기 말 파드마 삼바바의 명상 동굴을 중심으로 세워진 탁상 사원은 지금도 부탄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수행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공간에 저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법당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조금 새로운 마음가짐을 마음 챙김 한번 해볼 수는 짧은 시간이나마 갖도록 했던 것 같아요. 왕복 5시간에 가까운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여정은 탁상 사원에 이르는 길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숨이 가빠질수록 욕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비워낸 뒤에야 닿는 사원은 자연과 수행이 하나로 어우러진 깊은 고요가 흐릅니다.
수행과 자연의 합의를 보여주는 사원은 부탄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순례객에게도 부탄 불교의 정수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동안은 조금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부처님의 대단함과 이 부탄 불교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상 사원과 함께 파루와 푸나카를 잇는 길목에 위치한 치미라캉 사원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끄는 수행처입니다. 탁상 사원이 수행의 절정이라면 치미라캉 사원은 부탄 불교가 민간의 삶으로 스며든 공간입니다. 다산과 번영을 기원하는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부탄 전역에서 독특한 민속적 불교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소망과 현실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는 곳에서 부탄 불교는 수행의 영역을 넘어 민간의 삶과 깊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벽 위에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서는 소망을 기도로 풀어내는 불교. 부탄에서 불교는 일상의 희로애락까지 함께 끌어안으며 삶을 비추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고운사 사찰림이 강릉, 울진 등 과거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비해 빠르게 생태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환경연대와 환경단체들은 26일 고운사 화엄템플관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보건 모니터링 중간 보고회를 열고 산불 이후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식생과 동물, 곤충, 음양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운사 사찰림은 인근 강릉, 울진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던 숲 일대에서 수달과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 흔적이 발견되고 멸종위기 곤충인 애기뿔 소똥구리도 확인돼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불 이후 무리한 조림이나 토목공사 대신 자연 복원을 선택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자연은 자연에게 맡겨두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소나무뿐 아니라 다양한 식생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5월까지 이루어지며 시민과 함께 자연복원 과정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종 보고서에는 국내 산림 복원 정책에 대한 제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 AI 로봇 스님, 사찰을 찾은 참배객을 합장으로 가장 먼저 맞이하고 교리 설명과 상담까지 하는 로봇 스님이 일상화되는 시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통과 현대, 불교와 과학이 끊임없이 교류하며 인류의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길 기대합니다. 1월 29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